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3명 추가됐습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여부가 발표됩니다. 최근 헬스장, 코인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단계적 완화 대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드신데요. 뛰는 밥상 물가에 국민 전체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작황 부진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쌀 16%, 대파 46%가 올랐는데요. 특히 달걀 한 판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게 6,000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급난입니다. 자, 경제 상황이 이처럼 좋지 않자 지난해 로또 온라인 복권이 하루 평균 130억 원어치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하루 평균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2002년 12월 로또 판매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복권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곧 좋아지겠죠?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했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안과 질환, 황반 변성에 대해 살펴보죠.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코어스의 브레스레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말정산. 하지만 해마다 접해도 매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인지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자, 올해는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기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15일이죠. 1월 15일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된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2월 중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근로자 개인들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과세 표준하고 결정세액을 체크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 지나고 나서 이제 두어 달 후에 보통 3월 달 전후로 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반대로 추징세액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보통 1년이 지난 두어 달 후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다 보니까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부터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 자료의 제출 기관의 자료 제출 수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정된 이후에, 즉 1월 20일 정도 이후에 들어가셔서 발급받는 게 좋겠고요.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회사, 즉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18일부터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그 인증서가 좀 도입이 됐는데 민간 인증서 가지고 그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네, 맞습니다. 네, 국세청 인터넷으로 가면 홈택스라고 하고요. 네, 휴대폰에서 하는 거는 손택스라고 합니다. 네, 손으로 이제 휴대폰을 만지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없으셔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그 서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심플하지만 아주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야 된다는 거겠죠. 예.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많아서 굳이 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세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연간 총 급여액이 기준치 이하인 가구인데 총 급여액이 1인 가구, 독신일 때 1,408만 원 넘지 않으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는 1,623만 원, 예.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는 2,499만 원, 자녀가 둘인 4인 가구는 3,083만 원이면 이하면은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인적인 공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하고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이런 보험료를 또 급여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거고요. 예예. 두 번째는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예.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연간 총 급여액의 25%, 자, 예를 들어서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연간 카드 지출액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겨야 됩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겠고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3% 이상 초과 지출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3%요?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의료비가 본인의 급여액의 3%를 넘는 것들만 챙기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23번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지금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휴직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휴직은 퇴직이 아니니까 네,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똑같이 소득이 발생한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지금 1월,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서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말정산이라는 게 지난해 총 수입을 두고 그 공제 항목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공제되는 항목들을 최대한 잘 챙겨야 유리한 건데 어떤 항목들이 좀 공제가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득을 빼주어서 과세 표준을 낮추어주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는 인적인 공제,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한 명당 얼마씩,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또 공제해주고요. 현금 영수증 내역도 빼주고 건강보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등의 연금 항목들을 이제 공제해주고 소득공제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소득공제보다 훨씬 절세 효과가 큰데요.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2252번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솔직히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실제 소득 인정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그 연금에서 연금 금액 자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족이 생각이 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에 다른 소득은 없고 좀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한 35만 원이니까 400만 원 약간 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본 공제자로 됐습니다. 왜 됐냐면은 실제로 어머님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 가셔서 떼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떼보니까 거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만 원을 연간 400만 원 받으셨던 다른 가정의 그 어머님도 실제 소득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로 소득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자께서는 일단은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보시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득금액 증명은 되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하시고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세무서나 홈택스에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서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질문의 요지처럼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서 기본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8312번님께서는 사업하던 남편이 11월에 폐업한 상황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매출 금액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남았던 어떤 이익 금액으로 100만 원도 아니고요. 사업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해서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하 금액이라면 이제 공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근로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자나 어떤 사업하신 분들은 5월달에 연말정산을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5월달에 종합신고하시면은 7월달 정도의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연말정산할 때부터 챙기지 말고 7월달 정도에 남편의 종합소득 신고 결과를 7월달 정도 보신 다음에 내년에 접수하거나 경정청구 추가로 본인이 종합소득 그때 신고를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해마다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바뀌는 것들이 많거든요. 올해 바뀌는 부분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 아마 기사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기간에 따라서 소득 공제가 2배 정도 확장된 그 기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연말정산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홈택스에 가셔서 서류를 떼서 접수하는 거 정도니까 그 정도로 참고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이했던 그 사항들에 대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 내용이 상당히 큰 변화긴 한데 올해부터 연말정산할 때 실손 의료 보험금, 자 우리가 이제 보험금이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죠. 자 실손 의료 보험금, 즉 실비를 탔던, 즉 병원비에서 치료받았던 그 돈을 돌려받은 그 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왜냐면은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에 연말정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나 우리 인터넷이나 다양하게 보면은 다양한 뉴스를 정말 연말정산 관련 뉴스가 많은데 솔직히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뽑아서 제출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료비 공제는 추가로 챙겨볼 부분들도 많고 또 잘못해서 의료비 지출한 거를 제출해서 세액공제 받았다가 실손보험금에서 받은 거를 또 청구하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까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비 공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한마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비는 다 의료비로 썼다라고 해서 세액공제되는 건 아니고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5, 3, 15니까 150만 원 정도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넘는 금액, 1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 즉 세금으로 빼주게 된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를 250만 원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봉의 3%면 150만 원을 빼면은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건데요. 좀 아까 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보통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예. 통원할 때도 10,000원 정도 이상은 공제하는 것을 감안하면, 즉 본인이 내는 금액은 10,000원 정도 이상을 낸 의료비만 보상이 된다라고 감안하면, 예. 의료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본인이 실제로 낸 거는 한 100에서 한 200,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거는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총 급여의 3% 이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좀 병원 갈 일이 많이 없는 직장인들이면 거의 좀 못 받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기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의 3%를 예,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 거죠. 예. 받을 일이 없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왜 오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이 변화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예.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 하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년에 지출했던 신용카드 명세서 같은 거는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지출한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공제 항목을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자, 보통 아까 제가 연소득 100만 원 정도를 넘으면 기본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 100만 원은 부모님께서 월급 받은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과세 표준으로 정리된 그 소득 인정 금액을 말합니다. 예. 약간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하나. 예. 부모님이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결론을 내어드려 볼게요. 청취자들께서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제를 하자. 예. 자,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아예 못했다. 그러면 부모님 태어나실 때 착한 아들로 딸로 카드 내밀어서 결제했던 사람이 세액공제 받는 거다. 예. 생각하시면 애매한 걸 정해드리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료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간 경우에 200만 원 정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시력 보정용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보청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네, 되는데요. 예. 의료비로 포함이 돼서 공제가 되는데 예. 이러한 내용들에서 빠질 것은 똑같은 안경점에 가서 했더라도 예. 선글라스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글라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비는 그 병원에서 이제 서류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 그런 서류는 떼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안경점에서 안경하거나 콘택트 렌즈 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형수술은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만약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같은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국세청의 홈택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녀가 부모님의 인증을 거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단답으로만 답을 부탁드릴게요. 네. 2939번님께서 친정어머니 치과 치료비도 공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치과 치료비도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공제가 됩니다. 예. 의료비니까요. 예. 2056번님,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받은 것도 공제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분류가 애매한데요. 예. 여드름 치료는 성형 목적이 아닌 이상은 예. 여드름 치료는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제가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의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치료 목적의 내용들은 의료비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예. 성형의 목적이라면 제외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 건강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5명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17일이죠. 모레 종료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일일 신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신교 관련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헬스장 등 집합 제한된 일부 업종은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식당 등 밤 9시로 제한된 영업 금지를 풀고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다만 노래방은 워낙 밀폐된 공간이라 영업 허용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시장 점유율 50% 제한 예외될까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예외로 허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경기 부양 예산 2,082조 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1조 9천억 원,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8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미국 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 우리 돈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추가 지급과 세입자 보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신 접종 및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서 10만 명을 고용하는 계획도 들어있는데요. 3억 명이 넘는 미국 국민 대부분에게 150만 원씩 주고 코로나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 이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도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카드 포인트 778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현금이 77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사별로 신한은행, 신한 178억 원, 삼성 145억 원, KB국민 106억 원, BC 87억 원 등의 순으로 신청 금액이 많았는데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의 계좌이체 앱 또는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서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카드사 포인트들 사실 정리만 하고 제대로 써본 적은 없으시죠? 포인트 통합조회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서 모아보시고 가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기준금리 0.5%로 동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조금 전 새해 첫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도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일부 이슈 인터뷰 시간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민간 인증서의 경우에는 PC로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손택스라고 불리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안과 질환, 그중 황반변성,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반변성 환자가 약 2배 늘고 70대 이상 노인의 4명 중 1명꼴로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안과 비슷한 증상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영등포 이안과 한정일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정일입니다. 예. 자, 노안과 황반변성이 함께 이야기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노안과 황반변성은 혼동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안의 경우는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찾아오게 되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근거리를 잘 못 보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수정체 때문에 수정체가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 줌렌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먼 거 가까운 거를 멀리도 맞췄다가 가까이도 맞췄다가 하는 그 기능이 점점 감소를 해서 예.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노안이고요. 그렇죠. 황반변성은 이제 질환이 있는 건데요. 황반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얘기하면 망막,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 예. 필름에 해당되는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원인이 됐던 간에 황반의 중심부가 변성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질환으로 얘기하는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그 황반 부위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서 그 부위가 파괴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중심으로 보려고 할 때 그 보려고 하는 자리가 잘 안 보이는 질환, 그걸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둘 다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노안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45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빨리 오시는 분들은 40 전후, 그리고 보통은 45세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누구나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되고요. 예. 황반변성은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나눠서 건선숙성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 빈도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망막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저기 우리 식습관들이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야채나 뭐 곡물이죠 이런 식사에서 이제 황반에 쌓이는 것들이 보통 지방 기름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눈 안에 노폐물 쌓이는 것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식습관 변화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노폐물이 쌓이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좀 노폐물을 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없습니까? 예. 노폐물을 빼면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세포 바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 세포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뭐 100만 개다 그러면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노폐물을 그냥 제거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 겨드랑이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노폐물 뺀다고. 예. 이게 안구를 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치료식이 놓치면 실명 등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질환입니까? 그렇죠. 이제 황반변성이 저희가 얘기하는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요 세 가지가 되는데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다 실명이 되지는 않고요.
황반 변성 중에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서 건성이 한 85%, 습성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건성의 경우에는 그냥 자연 노화로 보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예. 거기가 이제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고 지속적으로 자라면서 세포들을 이제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실명하게 됩니다. 아, 위험한 질환이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안과 상담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눈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안과를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뭐 노안하고 구별하는 걸 어려워하시기는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 전후가 되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는 비슷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얘기 드렸던 황반의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비슷한 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을 보면 우리 몸이 뚱뚱해 보이거나 너무 이제 과장되게 홀쭉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황반의 질환이 있으면 어떤 직선을 봤을 때 직선 부위가 어디 끊어진 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휘어져 보이는 부위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암슬러 그리드라는 그 종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 십자 모양으로 된 것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눈앞에 놓고 보면 어떤 부위가 흐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가 휘어져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황반 변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그걸로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뭐 이제 목욕탕에 있는 타일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직선이 어디 휘어져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눈이 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욕탕에서 타일을 좀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격자무늬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쪽 눈, 근데 검사실에 중요한 게요. 양쪽 눈으로 다 보면은 이상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면서 볼 때 그 특정 부위가 어디 휘어져 보이는 데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거 아주 진단에 아주 그 특정적으로 아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이 좀 들어와서 일단 상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98번님께서 30대 중반 남편이 우연히 검진차 안과를 방문했다가 초기 황반 변성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운데요. 아이에게 유전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먼저 아버님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성인지 습성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보조적인 치료들, 뭐 비타민이나 혈액순환제나 뭐 눈 영양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서 관찰하면 되는데 습성인 경우라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습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전 인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유전으로 인해서만 발생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상염, 색채, 열성, 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으면 뭐 나한테 발생되고 이렇게까지 그 유전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는 않고요. 특정 유전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정도가 이제 현재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꼭 유전이 되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기 가계도를 뭐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잦은 빈도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 맞춰서 쓰고 있고 금연 중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예후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좀 방법들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거고요. 식습관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이 이제 약간 비만하신 분이라면 살을 좀 이제 빼시는 게 좋고요.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이제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사광선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뭐 안경을 쓰기 힘드신 분들은 모자 같은 거, 창이 넓은 모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치가 가능합니까? 그 황반변성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85%에는 건성 황반변성은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나머지 15%에 되는 황반변성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자꾸 재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보통 예전에는 뭐 환자분들은 다 완치를 이렇게 원하시지만 저희는 어떻게 요즘 설명드리는 방향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절하면 사시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환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계속 필요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39번님. 중심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루테인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망막증이 있으면 황반변성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나요? 하셨네요. 그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밑에 물이 고인 질환인데 황반변성과 다르게 조금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되고요. 그 이제 생기는 원인이 과로, 스트레스, 뭐 술, 담배,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성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질환은 10명 중에 8명은 자연 치유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한 20% 질환에서 계속 재발이 되면서 망막 중심부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자체로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황반변성으로 진행돼서 아주 이제 심각한 시력을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치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막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술 담배 조심하고 이렇게만 잘 지키셔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력이 손상되는 질환까지는 가지 않도록 치료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도 있으니까 그 다른 치료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테인은 효과가 있습니까? 루테인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테인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루테인 자체는 치료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이 금방 우리 몸에 어떻게 막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예전에 비타민 A를 사용했는데 비타민 A를 사용하는 환자들 중에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폐암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타민 A와 비슷한 성분의 비타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루테인, 뭐 지아잔틴 이런 것들,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A와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A보다는 합병증이 없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59번님 안녕하세요. 69세입니다. 눈 한쪽이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요? 고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문증, 그래서 이제 날비자에 모기 문자를 써가지고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요. 우리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유리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각막, 뭐 수정체, 그 안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 그리고 망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유리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이제 젤리 있잖아요, 젤리. 우리 먹는 젤리 같은 그런 젤리같이 단단한 젤리 형태로 있다가 근시가 있거나 나이가 드시면 일부가 이제 액화가 돼요. 액화가 되면 찌꺼기가 조금씩 생기게 되고 찌꺼기가 생기면 빛이 들어올 때 그 찌꺼기 생긴 것이 이제 눈 망막에 그림자가 지면서 젤리 안에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것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그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근시가 있는 분들은 뭐 20대부터 오기 시작하고 사실 5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그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느끼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 눈 안에 있어도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로 가면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대부분은 조금 지내보시다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156번님, 남편이 눈을 깜빡할 때 다른 사람보다 몇 초 정도 오래 감았다가 뜨는데 예. 본인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서 틱 같은 거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9살 딸이 가끔 눈을 오래 감았다가 뜨면서 깜빡거리더라고요. 예. 남편이 본인 닮은 거 아닌가 걱정하던데 혹시 안과를 가봐야 할까요? 얼마 전 시력 검사 때는 좋았어요 하셨네요. 아, 이거는 뭐 저기 습관일 수도 있고요. 예. 말씀한 것처럼 뭐 틱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눈을 떴다가 맞다 하는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 안과적으로 보는 거에 아마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습관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게 이제 틱이라는 게 또 알려주면 또 더 심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검진은 하시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뭐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예. 단답으로만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5374번님, 염색을 꾸준히 하게 되면 눈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답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이안과 한정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요.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몇몇 분께서 슬라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풀네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